요즘 김어준이 욕먹는 이유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약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선택적 논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선택적 부분 목표. 그 부분하고 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약간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되게 크게 말하고 그 네. 주제들을 이제 다른 대형 유튜버들도 쭉 따라가잖아요. 네, 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사실 요번에 곽상원 의원이랑 또 음. 경향신문에서 김어준 공장장을 깠는데, 근데 이게 음. 사실 비판하는 방향이 뭔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종교적으로 아니, 신도 취급을 하거나 그 구독자들을.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약간 방금 드동거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제를 선정하는 게 약간 좀 그 이상하다? 그런 거죠. 이상하다기보단 자기의 그 약간 개인 감정이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아,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일단 사안을 따지자면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사실 좀 조국혁신당 관련해가지고 김어준 공장장이 조금 더 비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뉴스공장이 조국신당에 대해서 사안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언급을 안 하잖아요.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던데. 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 일수공장과 친한 유튜브에 음, 약간 2차 논란이 있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가 음, 대놓고 출연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네. 좋게만 보일 수는 없는 거니까. 최강욱 의원이 최근에 출연했어요? 출연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유수공장 말고 딴 데 나갔잖아. 요번에, 최근에는 그 조국 성비 사건 터지고 나서는 지금 방송 출연 아예 안 하고 있지 않나요? 했어요. 아, 응. 그래요? 응. 와, 그러니까 뉴스 공장가 나간 거예요? 어제 홍성우 쇼 나왔잖아. 아, 진짜요? 어제 홍성우 쇼 나갔고. 와, 그렇구나. 음. 지금 조국 성비 사건이 해결이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조사 중인 거고. 음. 지금 이제 이. 물론 아니, 어. 그러니까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조국혁 신당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조국혁 신당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그거예요. 아니 성범죄를 일으킨 당사자를 비판해야지 왜 최강욱 조국을 계속 비판하냐. 이거 뭔가 좀 너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계속 놓치는 경찰이나 음,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욕 안 해야 되나요? 그러면 더 욕해야죠.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범죄자를 감추려고 방관하는 하는. 당이 그러니까 방관하는 당이 더 나쁜 거죠. 음, 그럼 지금 제동거인님은 조국혁 신당이 방관하고 있다 보시는 거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저렇게 해서 저런 음, 식이면. 응. 알겠습니다. 이게 조국혁 신당이 어쨌든 빨리 이 사안을 해결해야 더 이상 물론 지금 당장은 사안 자체는 덮였어요. 네네. 다른 큰 응. 이슈 때문에 사안 자체는 덮였는데 근데 또 해결은 본질적으로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사안만 덮였을 아니 뿐. 뭐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 음,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어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아,
수사는 지금 안 되는 거, 왜 결과가 계속 안 나오는 거죠? 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김모 씨, 그 음, 한겨레 신문 높은 사람이었던 사람은 아, 예. 검찰 송치됐더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명이잖아요. 신모 씨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송치가 된 거니까 네. 아직 재판에서 유죄 혐의가 뜬 건 아니죠. 음 아, 그렇게 봐야지. 참,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음, 당 내부에선 빨리빨리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 조국 대표는 좀 많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몰랐다 이러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진영을 떠나가지고 빨리빨리 그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른 스피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니까 물론 뭐 내용 음,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내용들이 저질스럽고 어 음,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적으로 이제 피해자 분이 또 그걸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네.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혹은 그 조국혁신당에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위주로 출연시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아, 저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음,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는 게 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그냥 잘못이 없던 걸로 약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언급하기 싫은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뉴스공장도 동조해서 그냥 아예 없던 일로 넘기려는 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죠, 사실. 네. 음,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뉴스공장이 뭐 이 언론들은 이해관계가 생기면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과 친한 의원들이나 어쨌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밀어주고 잘못한 부분은 좀 감싸주고 솔직히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음. 이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겠죠, 누구나. 저도 음, 이제 윤석열한테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제 정치인에 음,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한 네다섯 명 정도. 그쵸. 근데 그걸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예 그냥 근데 이제는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는 방향 쪽으로 가니까 혹은 약간 이 사람 실수한 건 맞는데 약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커질 건 아니야. 약간 이 스탠스잖아요. 어제 홍성훈 쇼 같은 거 그쵸. 보면은 예, 근데 이건 사실 본인이 주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음, 이 부분은 비판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음. 아,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이제 있었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음, 대표인가요? 아무튼 이낙연이 만났어요, 음, 둘이. 근데 사실 네.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면 그렇다 음, 치는데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다가 그거를 갑자기 이낙연 측에서 공개해버리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거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 딴에는 아무나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 없고 일단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음 몇몇 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우리 당에 칼 꽂은 사람이 맞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안내하셔야죠, 더 이상. 안 하셔야죠. 아,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뭐였어요? 저는 오히려 막 글쎄 정세균이나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면 음, 좀 괜찮았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김부겸이나.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나마. 음, 음, 음. 왜냐면 이제 네. 김부겸 정세균은 막 대놓고 칼 꽂고 뭐 막 그 이런 똥파리 짓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은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이 음, 만나는 거는 확실히 잘못하신 부분이 있죠.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음. 본인의 당적인 민주당 사람을 만나면은 그나마 나은데, 그치, 김부겸 정세균 탈당 안 했으니까. 근데 음, 이낙연이 탈당을 한 이유 자체도 이재명이 싫어서 탈당한 거잖아요. 이거는 음,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김현미, 유은혜, 박영선, 이낙연도 가까운 사이에 만났다라고 해요. 다 그 네 명. 근데 네. 이낙연만 공개한 거거든. 아, 그것이 심각한데, 진짜. 근데 사실 이게 음, 예전에도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이 두 번째예요. 네. 예전에 뭐지? 새해 인사 간다고 미국 갔다 와갖고 이제 만난 다음에 막걸리 마시는 거 자기가 공개하고 원래 비공개였는데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럼 안 만나야지 이제는. 음, 문 전 대통령 본인도 안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일이 좀 뒤통수 맞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좀 뭔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본인 입장에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일까요? 이낙연 대표한테? 별 생각 없으실걸요?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라고 음, 말하는 게 전 더 책임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음, 별 생각 없고 그냥 이 음, 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편하게 욕 먹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젠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저는 그건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막 그러신 분들 있단 말이야.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음, 사실은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판문점 선언 기념일 막 이런 거 진짜 네, 그건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판문점 선언 이런 거는 아니면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문재인 케어 5주년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초청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국회를 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음, 사실 그런 그 본인의 공적이나 뭐 어떤 누군가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음. 정치인 만나는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음.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음. 정치인을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주 4.3 사건 같은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열심히 챙겨려고 노력했던 거 맞으니까 음, 뭐 4.3 유족이 불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네. 뭐 제주도지사도 있고 제주시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러는 건 어쩔 수가 없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굳이 뭐 특별하게 연관도 없는데 이낙연 만나거나 뭐 박영선 만나거나 이런 거는 음, 안 하셔야죠 이제. 그쵸. 하면은 계속 이런 게 또 다시 발생하면 그땐 좀 문제가 음, 된다. 음, 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음. 이거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이게 두 비판의, 번째니까 아무래도. 음, 비판의 소스로서 작용을 하고,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뉴스 공장이 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 공장이 왜 욕먹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틀로 보면은 그냥 조국 혁신당,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이 세 그룹으로 크게 엮여가지고 이제 통째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국 혁신당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뉴스공장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아니 뭐 어떤 기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음. 초청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본인이 한 정책에서 뭐 성과가 나서 초청을 해오는 건 당연히 가야죠. 전임 대통령이라서. 그래가지고 욕을 아무도 안 음. 하죠. 본인 불러도 이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 사람들 부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을 음. 서포트 해주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솔직히. 음. 우리 정부, 지금 정부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무수석이랑 음, 정무비서관으로 있는 김병욱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우상호 전 의원은 원내대표 했고 음, 김병욱 정무부수석 같은 경우는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러도 되잖아. 본인 대통령 시절에 지뢰해봤던 사람이면. 음, 음. 그런 거는 불러도 되니까. 근데 이제 굳이 우리 당 싫다고 나간 사람을 만나주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현직에서 민주당에서 음. 열심히 좀 일하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밀어줘야지. 응원해주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 반대 노선을 타는, 특히 뭐 민주당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정부 자체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지금.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낙연이라는 작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낙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낙지한테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음. 그런 것도 솔직히 상관없어. 낚시든 뭐든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낙연이란 사람이 뭐 가장 문제는 지금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낙연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이낙연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인간적인 것보다 정치는 정치니까 사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윤석열의 정권 내란 척결인데 그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문제다. 지금 국회가 무슨 뭐 이제 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런 사람을 본인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에 불러가지고, 식사를 한다? 아, 이건 진짜 불순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해야지. 예.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아, 잠시만요, 유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요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그 전청래 당대표. 일단 그 사건은 그거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뉴스는 갑작스럽게 났어요. 갑자기 저녁에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어요, 특검을. 그 특검 내용이 뭐였죠? 음. 이제 기간 연장 없고 음, 초반에 기간 음. 연장이 없다가 가장 컸죠. 그리고 아, 인원 충원하는 거를 뭐 10명 이내로 이제 한정한다. 약간 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그것도 뭐,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제가, 이것도 그냥 그런 식이네, 아까 그랬을 텐데, 이거를 약간 음. 이제 정무수석한테 좀 이거를 탓을 돌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유튜버들이 돌리는 있어요. 느낌에 돌리고 있지. 음. 아니,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대형 유튜버에서 이미 한 세 군데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안 되잖아. 세 명, 그러니까 음, 우상호랑 김병기가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가지고 네, 이쁨을 받으려고 개인 행동을 크게 했대.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음.
대통령의 이쁨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합의하게 하려고 했다. 근데 그러니까 둘이 개인 행동을 했대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랑 김명기 원내대표가 음, 음, 정청래 당대표를 패싱하고 와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도 몰랐대.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 그 성격에 진짜로 정청래 당대표가 몰랐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로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멋대로 이거를 그냥 정청래 패싱하고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난리 피죠. 아, 가만 안 두지. 정청래 성격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바로 그냥 내가 당대표를 안 보이냐? 어? 진짜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무시했다가 이런 워딩으로 공격을 했겠죠? 음.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가만 오히려 있잖아요. 가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해버렸어요, 심지어. 음.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 사안을 알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100% 알았다고 봅니다. 그냥 알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좀 제시를 했을까요? 제시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쵸. 그게 아니면은, 학답은 아니지만 학답은 줄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뭐 법사위나 아니면 뭐 최고위 이쪽 사람들은 내용은 알았을지언정 최종 합의는 뭐 같이 참여를 안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최종 승인은 결국 당대표가 했겠죠? 그러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 말에 의하면 네. 특위위원들하고 법사위원들하고도 일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당대표도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원내대표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봐서 저는. 야, 이게 참 좀 소름 끼쳐요.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진짜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치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엄청 큰 사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특검 날아갈 뻔했죠. 날아갈 뻔했지. 특검법의 모든 거를 다 명운을 걸고 있는데 이거를 당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했다. 이거는 그냥 정치 인생 끝나는 거잖아, 솔직히. 아니, 대통령 이쁨을 받으려고 그걸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이제 조청래 당대표가 물론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 건 아니고 약간 좀 어물쩍 넘기면서 사과를 해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봉합을 시켜놨어요. 어쨌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다행히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얘기 잘 안 하니까 확실히 그 사건 대비. 그 사건 이후에 의원들끼리 얘기 잘 안 하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의원들끼리 불신이 생긴 거니까. 지금 약간 좀 서먹서먹한 느낌인가요, 약간?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약간 좀 원내대표 좀 여러 당 내에서 사람들끼리 약간 좀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도 좀 어떻게든 잘 해보려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그게 보여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당장 뉴스공장이 이 사람들을 뭐 비판해달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왜 안 다루냐 이 정도 비판은 하지만은 그래도 뉴스공장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뭐 조국혁신당 성비위, 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만난 거, 뭐 전천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고 사람 인생 망칠 뻔한 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 하고 넘어가는 느낌인데 좀 이 정도까지는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음, 다뤄줬으면 하는 거 너무 많죠. 음, 뭘 굳이 뽑을까 뽑지 않 그러니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음, 뉴스공장은 말을 안 해. 네, 근데 뉴스공장과 친한 사람들 혹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채널을 보면 네, 일괄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정청래 잘못이 없다라든가. 네, 아예 그 성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던가. 네, 그러면 당연히 근데 뉴스 공장만 언급이 없으면 아, 당연히 그거에 대해 그게 문제가 전 있는 거죠. 음. 음. 지금 가장 문제가 물론 특검을 검찰이 방해하는 것도 문제인데 물론 뭐 검찰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음. 대해서 뭐 방해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재판관들이 사법부가 대놓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하고 약간 우리 지금 국회 입법부를 무시하는 이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어떻게 좀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재판부를 만드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좀 세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어, 저 이거는 굳이 세게 발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음,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음, 저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빠르고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사법부를 상대하는 음, 그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수면 위로 올리기보다는 조용히, 음. 확실하게 이 사안을 민주당에서 달러서 해결하는 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뉴스공장이라는 채널이 너무 커요. 뭐, 이 뉴스공장이 이 사안들을 다 다뤄가지고 논평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을 다 해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당하는 거고 지금 비판받는 거고 그러면은 뉴스공장이 이런 것들 행태를 어떻게 해야 좀 막거나 좀 저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채널을 봐야죠. 여러 그쵸. 채널을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관점에. 음. 그, 뭐, 제동거리 TV 구독해야죠. 아니 그 해주면 아니, 고맙고요. 근데 네. 어 아니 제, 진짜로 저는 네.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음,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고맙죠. 음, 근데 제 채널 굳이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음,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음, 막 자기 본인 많이 유튜브 많이 보신대요. 음, 근데 보면 결국 말하는 결은 같은 사람들 걸 본단 말이에요. 음. 그게 결국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음. 만약에 제동거인님, 음. 구독자가 네. 몇만이 된다. 음. 이때부터는 본인이 약간 음. 좀 그런 대형 유튜브에 대응해서 좀 과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 몇부터 가능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음. 한 15,000명, 20,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음. 정도만 돼도 좀 음. 이제 본인이 좀 더 발언 수위를 좀 높일 수 있다. 그쵸. 예. 아, 사실 발언 수위만 보고 유튜브를 보는 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제동거인님은 다루는 소스들 그리고 이걸 어떤 소재를 꾸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뉴스 공장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 그쵸. 예. 보되 그냥 그 다른 그거와 반대되는 내용들도 다 같이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 막 8개, 9개 막 이렇게 봐요. 8개, 10개 막 이렇게 봐. 근데 음, 10명 다 김어준에 대해서 욕만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건 다양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솔직하게 다양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는 다양하게 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거에 심취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조롱이 아닌, 조롱 빼고 그냥 비판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재동거인님과 해봤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김어준 문제 없는 것 같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정치의 윤리와 더보기란의 채팅창에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재동거인님과 아니면은 반대되는 입장을 인터뷰할 수 있는 영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동거인님 감사합니다. 네. 네.